대기업마저도 희망퇴직이라. 20대도 공포에 뜬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 경제 좋아진다만 하는데 대기업마저도 희망퇴직한다는 말이 진짜 사실일까요? 20대마저도 지금 희망퇴직의 공포를 느낀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수출 대기업은 조금 나을 수가 있어요. 수출 기업도 조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 기업은요. 초토화란 말이 저는 어울릴 것 같거든요. 초토화. 그야말로 박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지금 SSG.com 신세계그룹 소속이죠. 7월 5일부터 말입니다. 건속 2년 이상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SSG.com이 신세계의 온라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건속 2년 이상이면 20대들에게도 희망퇴직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SSG.com에서는 20대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나 대기업 어떻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희망퇴직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고 무섭죠. 여러분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기 시작을 하면요. 그 충격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많이 받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직장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인생에서 그것도 젊을 때 20대에 희망퇴직을 당한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SSG.com은요. 건속 연수에 따라서 최대 6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치의 월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특별퇴직금으로. 그런데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 겁니다. 내 직업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에서 이제 실업자가 되는 사람 이렇게 바뀐다는 게 충격적이 되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기업마저도 희망퇴직 바람이 불었다는 뜻이에요. SSG.com이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작년에만 적자가 1,030억 원입니다. 올해도 1분기에 13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퇴직을 할 수밖에요. 그런데 SSG.com만 아니죠. 11번 가도요. 2023년 말에 그리고 2024년 올해 4월에 두 차례 벌써 희망퇴직을 받았고요. 예, 롯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초입니다. 6월 초에 건속 3년 이상이에요. 20대 포함입니다.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이마트는요. 지난 3월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사적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고요. 롯데마트는 2021년에 두 차례 그리고 2023년 11월에 또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기업마저도 지금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희망퇴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온라인 시대라고 하지만 온라인의 환경이 심각하다. 그리고 유통산업의 환경이 최악이다. 이런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저는 최악이 지금 중국의 공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가 쓰레기 상품들이 국내로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지금 최대 강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쿠팡 1등입니다. 3,129만 명이니까요. 월간 활성 이용자가 말입니다. 그러나 2위가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로 바뀌었습니다.
3위는 테무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업체는 11번가는 지금 4위로 밀려났고요. G마켓도 5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늘어나는 속도도 보면요. 작년 말 대비해서 2024년 지금 쿠팡의 경우는요. 21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7.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업체입니다. 지금 124만이 늘어났어요. 17.4%가 늘어났습니다. 테무는요. 37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23만 명이에요. 무려 82.1%가 늘어났습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반면에 국내 업체들은요. 11번가 56만 명이 줄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7.3%가 줄은 수치입니다. G마켓은 66만 명이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1.7%예요. 이 정도까지 쇼핑몰들이 줄줄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대기업의 어떤 쇼핑몰들도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봐야 되죠. 문제는요. 알리나 테무나 쉬인도 하나 있습니다. 쉬인이 계속 저가로 대한민국에 물량 공세를 해대니까요. 오프라인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대부분 사니까 오프라인에 가서 안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유통 대기업 중에 잘 나간다 하는 대기업이 신세계와 롯데인데 이제는 못 나간다 하는 기업이 롯데와 신세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온라인도 무너지고요. 오프라인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퇴직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20대까지도 희망퇴직을 해야 되는 절박함 지금 위기선상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에서 말입니다. 중국의 대공습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쿠팡이나 혹은 11번가나 G마켓은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제조한 제품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팔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다양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지만 여전히 싸움은 악전고투입니다. 그만큼 싸움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 싸움은 앞으로도 더 큰 충격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대기업도 희망퇴직을 하지만요. 점점 가면 갈수록 말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에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도 다 충격을 미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의 테무의 공섭은요. 우리 산업 자체를 골병들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만든 저가 이상한 상품들이 알리에서 팔리고 테무에서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내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어렵고 자영업자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유통구조가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사례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유통이 무너지면 우리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중국 상품을 들여다가 많이 판다? 결국은 산업은 동공화되는 거고요. 동공화되는 만큼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중국의 공습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소비가 망가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2022년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0.3%거든요. 2023년도 마이너스 1.4%예요. 상황이 좋지 않죠. 실제로도 좋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소비를 덜 하지만 여러분들도 덜 하잖아요. 그 바람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더 큰 충격은요. 작년과 재작년에 이렇게 소매 판매가 역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요. 2024년은 그 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더 늘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1.4%가
지금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를 보면 말입니다. 마이너스 2.3%로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소매 판매액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요. 2009년 3.1% 떨어진 이후로 지금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1월에서 5월까지가 이렇다고 하면 벌써 2년 동안 나빠졌던 것 이것하고 함께 뭉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은 희망퇴직이에요. 앞으로도 짧은 기간은 희망퇴직일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희망퇴직이 아니라 파산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기업 파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파산이 더 많아지면서 내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 저는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작은 단서가 전체를 대변을 해 주거든요. 지금 소매 판매가 이만큼 떨어지고 중국의 공섭이 계속해서 커지는 한 우리 내수는 회복되기가 참 어렵고요. 그 바람에 경기는 더 나빠지는 상황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저가를 더 싸게 구매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거든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무조건 막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빠른 대응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수출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내수가 예상보다 더 나빠지는 것 반드시 우리는요. 보면서 그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돼요. 이게 정부는 계속 경제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말은 하지만 제가 봐서는 2분기 성장률 굉장히 낮을 겁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요. 1.3%로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도 그렇게 성장할 거냐? 천만에요.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의 분석은요. 2분기가 아마도 0% 내외 만약에 올라가면 0.1%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마이너스 0.1% 내려가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시장은요. 정부가 예측하는 거하고 달리 지금 내수는 더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정책이 안 나오는 게 저는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말도 저는 필요 없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뽑아본 지표는 계속 나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여의치 않다. 저는 그래서 시장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 오늘도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